안녕하세요. 대치 MSD 영재교육학원 고도영재수학 민주홍 부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8년 수능이 확정 발표가 됐는데 수학에서 심화수학 미적분 2와 기하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5학년도부터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학만 보시면 필수 이수학점이 8학점입니다. 그 전체 이수학점은 192학점을 이수하면 되는데 이 나머지 학점, 이 90학점 중에 이 수학을 아이들이 얼마나 선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5학년도부터 내신 체제가 다음과 같이 개편이 됩니다. 일단 맨 첫 번째 줄에 이 보통 교과가 원점수와 성취도, 지금 중학생들이 A, B, C, D와 똑같아요. 다음 석차 등급, 이건 5등급. 무슨 얘기냐면 성취도가 A여도 등급은 3등급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성취도가 C여도 문제가 어려우면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보통 교과입니다. 수학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다 모두 수학은 보통 교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이 다 표시가 되는 과목입니다. 2022 개정수학을 보시면 고1 때 공통수학과 공통수학 2, 이게 지금 현재 수학상하고 일반 선택 과목이 대수, 이게 현재 수학 1, 다음 미적분 1, 이게 현재 수학 2, 다음 환율과 통계는 기존대로 환율과 통계입니다. 이 세 과목 대수, 미적분, 환율과 통계가 2028년 수능 수학 공통 범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화수학, 배제된 심화수학, 미적분 2와 기하입니다. 이 파트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아까 표를 보셨듯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수학에서 필수 이수학점이 8학점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무슨 얘기냐면 고1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범위인 일반 선택 과목, 대수, 미적분 1, 환율과 통계와 미적분 2, 기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100% 선택을 할 겁니다. 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적분 2와 기하가 우리 현재 중2 이하의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고1이 되면 당연히 공통사 1과 공통사 2를 학교에서 할 겁니다. 다음 고2가 되면 지금 현재 수학 1과 수학 2, 다음 확통과 기하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1학기 때 수학 1과 확통, 2학기 때 수학 2와 기하. 하지만 우리 중2 이하의 아이들이 고2가 됐을 때 이 대수, 현재 수학 1과 미적분 1, 현재 수학 2를 1학기, 2학기에 나갈 수밖에 없고, 다음 기하 또는 미적분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적분 2, 현재 미적분이 수학 1과 수학 2의 합쳐진 부분이에요. 수학 1이 지수, 로그, 삼각 함수고 수학 2가 이 당함수의 미분과 적분. 미적분은 미적분 2는 이 지수, 로그, 삼각 함수의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수와 미적분 1을 배우지 않고 미적분 2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환율과 통계하고 기하가 남아요. 그런데 아이들 기하, 지금 우리 중2 이하의 아이들은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선택해봐라. 100% 아이들 확통을 할 겁니다. 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고2 때 수능 범위가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제 문제는 고3이 됐을 때예요. 우리 중2의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지금 올해 서울대학교 의대 수시 모집 정원이 96명이었습니다. 근데 학교별로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명수로 2명을 보냈어요. 이 학교가 10개 교입니다. 나머지 76개 학교는 1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에서 미적분 2하고 기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을 서울대학교 당연히 내신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이수를 했는가? 다음, 그 성취도뿐만 아니고 등급도 분명히 본다. 왜? 성취도와 등급은 분명히 아까 다른 내용이에요. 이 성취도와 등급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무슨 얘기냐면 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86개 학교가 서울대 의대를 보냈어요.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고 서울대는 100% 이거를 내신에서 요구할 겁니다. 심화 수학을 둘 중에 하나를 이수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의대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연대 의대가 과연 이 심화 수학을 선택을 요구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왜? 만약에 서울대와 똑같이 입시 요강을 정하면 100% 뺏깁니다. 1차는 다 뺏겨요. 대학의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1차 목표가 선발하는 겁니다. 100% 뺍니다. 지금처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대 이번 수능에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지원을 못하고 연대 의대를 지원할 수 있죠. 왜? 그 과학, 탐구 영역에서 연대 의대는 제한이 없어요. 정시지만 그것처럼 연대 의대가 만약에 심화 수학을 내신에서 이수할 것을 요구를 하면 서울대에 밀립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요구를 해요. 왜? 서울대가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 수학이 깨집니다. 분명히 서울대학교 이공계 교수들은 요구할 걸 그 입학처에 얘기를 할 거예요. 100%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소수의 아이들이 미적분 2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이 서울대를 갈 실력이 돼요. 근데 요구를 합니다. 그럼 고3 때 미적분 2를 내신으로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은 정시도 준비를 해야겠죠. 수능도 봐야 되니까 지금 부담이 4개가 됩니다.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다음 내신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적분 2까지. 근데 미적분 2를 할 수 있는 학생들, 아니 해야 될 학생이 만약에 학교 인원수가 400명일 때 제 생각에 30명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력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매해 입시 인구는 늘어나요. 이 재수생 때문에, 그 의대 열풍 때문에. 하지만 그 스카이 이외의 중하위권 대학들은 학생 유치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거를 배제시켜요.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심한 경우는 영역 하나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수능 범위도 아닌데 지금 고3인데 고2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2를 나갈 상황이 절대 안 열립니다. 지금은 나가죠. 고3 때. 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이 수능 3과목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최상위권 한 명을 위해서 필요도 없는 미적분 2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개정된 내신 체계로 1등급 10% 만약에 400명이면 이 40등까지 아이들이 미적분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1등급이 10%면 4명입니다. 거의 등급이 안 나와요. 그 밑에 아이들은 미적분 2를 요구하지도 않는 대학을 갈 건데 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 2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다시 아까 최극상위권은 서울대 의대에 있어요. 수시와 정시, 지금 정시도 지역균형은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이때 심화 수학이 배제된 수능을 커버하기 위해 내신에서 미적분 2를 서울대가 요구할 건데 이 이외의 대학은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신 등급이 안 나와요. 그 상위권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현재 학습량이 제 생각에 중2 또는 중3 또는 그 이하의 아이들이 고1 과정 공통수학 1, 현재 수학상, 공통수학 2, 현재 수학하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 지금부터는 개정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의 진정한 심화는
예비 고1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환율과 통계인데 고등학교 수학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이 3년치의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한 학 1년치의 내용과 맞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3배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시험에 중학교 때 이 3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그 범위가 완성이 되는데 범위 자체도 3배가 넘어요. 그럼 3 곱하기 3을 하면 총 9시간에 9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자기 학년 거를 다시 심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심화를 하는 동안 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환율과 통계할 시간을 절대적으로 뺏기게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끝나게 되면 그 학년이 중2가 됐든 중1이 됐든 다음 단원을 나가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환율과 통계의 절대적인 학습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트는 고2 때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권이 아닌 아이들은 이 고2 과정을 예비 고2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배우면서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주저해요. 그러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이가 고등과정을 선행을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A 또는 B 이상이 나오면 자기 학년 거를 심화하지 말고 진도를 계속 나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목표, 이 대수와 미적분, 환율과 통계의 학습량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이 극대화시키기 가장 좋은 학년은 중1 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1 이하에 이 과정 이상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빠진 미적분 2, 그러니까 현행 미적분과 기하 이 과목은 우리 아이들 중2 이하의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극소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대수와 미적분원과 환율과 통계를 완벽하게 활용한 후에 어떤 경우까지 최상위권이다, 미적분 2를 요구하는 대학에 갈 상황이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 대치 MSG 영재교육학원 고도영재수학 민종우 부원장이었습니다.